네, 정치인 오늘은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임명진 목사님하고 이 야권 얘기, 야당 얘기하다가 네. 마무리가 돼서 오늘은 야당 얘기부터 좀 바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러브샷 한 건 언제고 그 다음날 또 뭐 최고위원회는 또 불참하고 국민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셨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럴 줄 알고 이종걸 원내대표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예. 내일 이제 두 대표께서 만나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잘 말씀을 서로 하시고 올해서부터는 이제 정상화될 거로 그렇게 그래요? 예측을 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그 이종걸 원내대표님이 이게 뭐 그 독립운동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통이 커요. 그게 뭐 자잘한 일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당원 당규에도 원내대표는 원내 문제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당직 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내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여러한 사정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이 일을 못 보고 있고 또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일을 못 보고 있어서 아마 이종걸 대표님이 좀 나서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원래 본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잘 되고 모레서부터는 정상화된다고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내일 모레 사이에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뭐 조금 더 또 뜸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뭐 당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은 러브샷으로 거의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다시 최고위에 안 나오니까 아직 좀 남은 모양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저 발언이.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양해나 또 인정하는 국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러브샷된 부분이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좀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상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김윤 의원 등 그 여성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서 러브샷을 외치니까 여기서 물러서면은 좀 이상하게 좀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러브샷을 했다는 건데 세발 낙지가 한 140마리 정도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뭐 상당히가 아니 아주 그런 좋았는데 정보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언론사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런 겁니다. 뭐 결국 이제 정치적 행위들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죠. 뭐 혹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재인 당대표의 전략에 말려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일각에서는 그럼 이종걸 대표가 그 당무에 복귀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략을 할 만큼 새정치가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보고요. 아마 그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아니, 봤을 지금 때 새정치연합은 전략이 없는 당이다 이 말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뭐 그걸 뭐 의도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좀 그런 폭탄주를 거고 전략적으로 마시고 그러는 당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화기애애한 당이고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을 뭐 즉시 못 풀어내는 거는 있지만 결국은 풀어내는 게 우리 당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헷갈리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문제는 이제 그러면 내일 모레 이틀 사이에 이제 다 끝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다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신임 사무총장이 이미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당직자들과 당무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승희 최고위원이죠? 유승희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위임한 것이지 합의도 없이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인선 발표를 하라고 위임한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근데 이게 뭐 당원을 이비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당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에
그 주요 당직에 대한 추천 및 임명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여가지고 그 최고위원회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돼 있죠. 네. 근데 저희 최고위원회는 그 당직에 대한 임명에 대한 의결 사무총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총장은 예, 의결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당직에 대한 추천 임명은 이제 당 대표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유승희 최고위원이 당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게 이제 발언입니까? 유승희 대표께서 최고위원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네. 잘 모아서 당직도 인선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런 예. 당에 대한 충정과 또 그런 모습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지 예.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충정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유승희 최고가 이제 그런 얘기한 자체는 이제 당헌이라는 게 당의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배됐다 그러면은 결국 문재인 당내 지도부에 그 지도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2014년 12월에 문재인 당대표가 당대표 선언을 할 때 4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파공천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파를 없애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4번째가 중요한데 4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의 인선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의원님 말씀대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선언적 의미를 따진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상 중차대한 문제고 이 길로 인해서 원내대표가 당무도 안 하고 이런 정도까지 왔는 그런 사안인데 조금 늦더라도 의견을 듣고 좀 모양새를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이제 그 모양새를 맞춰가는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거죠. 그 왜 협의 안 했겠습니까? 예. 다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 거를 마지막 조정해 가는 과정이지 이를테면 뭐 권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고 예.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무총장 그 직은 시작을 했다면서요? 업무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업무 업무를 인정이 시작했고, 됐죠. 예. 그러니까 최재성 사무총장은 업무를 시작했고 이미 이제 기정사실에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 이 모양 갖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 그렇죠. 설명하시는 예. 건가요? 예. 내일 이제 잘 해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못 해결해내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위도 단단하고 동지에도 단단한 정당입니다. 그래요. 예. 한번 뭐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이 여권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뭐 아직 뭐 좀 뭐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가도 또 조금 다른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신사 협정이 된 걸로 좀 봐야 됩니다. 신사 협정이 이루어졌다. 젠틀맨십 어그리먼트 돼 있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런 근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사 협정입니까? 최고위에서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고 최고위원들이 그 진퇴에 대해서 의논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 회의 자체가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이야. 그러나 미뤄 짐작컨대 거기서 텔미스의 진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밝혔다고 저는 짐작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온 사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에 대해서 대부분 입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걸 반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확실치는 않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사퇴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신사협정으로 그러면 좋다. 그 부분만 확실하다 그러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양을 언제 갖춰주겠다. 어떻게 할지는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갖춰주겠다. 그래서 첫 사퇴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방향이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친박들이 또 가만히 있지도 만무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거세게 따로 전략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것이 안 나왔다고 본다 그러면은 나가긴 나가는데 그건 좀 참아주자라는 어떤 형태의 기류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읽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뭐 다 대부분이 다 또 이해가 잘 그렇죠. 되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희 부총장의 해석에 대해서? 신사적인 측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실 이 국면을 풀려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비가 좀 베풀어져야죠. 뭐 솔직히 이대로 유승민 대표 사퇴하면은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년 총선에 뭐 공천이나 받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거꾸로 대통령의 자비가 있어서 풀리지 않는다면 유승민 대표는 버틸 수밖에 없죠.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한테 밉보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민주정당에서 당청 관계는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거를 하시다가 이게 뭐 유탄이 아니라 직격탄 맞는 건데 따지면 잘 버티면 유승민 대표께도 정치적으로 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정치인이 이미 기회가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정치인이 시련을 통해서 또 단련도 되고 또 성장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자비 국면인 자비를 풀 건지 아니면 유승민 대표께서 대박 국면을 끌고 갈 건지 저는 흥미진진합니다. 예, 의원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자비로 풀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게 무슨 어떤 이게 결자 해지 아닙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6월 1일 수석 회의에서 아주 폭풍과 같은 비난 발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당 원내 지도부를 찍어서 비난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대통령님 리더십으로 봐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당청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평적 관계를 대통령이 오히려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비를 보여야 됩니까? 대통령이 자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뭘 해야지 자비가 아니 대통령께서 이제 수습을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거부권 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부권 행사라는 국면은 형식에 관한 문제예요. 헌법 53조에 있는 그런 절차죠. 그래서 제2허라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럼 대통령의 요구는 제2허라는 요구입니다. 네. 그럼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회의장이고 제2의 응해이죠. 그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제2에 응하겠다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제2를 하겠다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6일 날 네. 1호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 그래요.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찬반을 논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6일이면. 네네. 그걸로 사태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책임을 더 묻는다? 그거는 밑보인 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추어져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 헌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헌법 53조에 의해서 제1을 요구하면 국회는 제1을 의결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결을 해도 되고 아니, 그걸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대한 실수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부의를 하지 않은 의총을 의결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대통령의 자비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자비의 내용으로는 법대로 국회에서 제의 절차를 밟는 것이 자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그걸로 거죠? 예. 가든 부든 종결이 되면 이 사안은 그걸로 사안이 종결시켜야 끝나는 돼요. 거니까 더 이상 그러면 유승민 거기서 원내대표- 더 진행되는 거는 예.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다툼만 예. 남아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의원님 말씀이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렇습니다. 뭐 새누리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자비가 없는 당은 아닙니다. 뭐 돈독하고 그 새정치와 마찬가지 우정도 있고 뭐 이렇게 돈독한 그런 당인데 이렇습니다. 그 제2의 요구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게 법적 절차에 가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니까 그것이 헌법적 절차고 국회의원의 대열이다 이런데 우리가 이런 걸 좀 봤으면 싶습니다.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요식 행위가 있고 정치적 행위가 있고 통치적 행위가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요식 행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결과에 순응해서 그냥 따라주는 거. 이건 이제 정치적 요식행위라 그러고요. 네. 통치적 행위는 대통령이 아주 민감한 사안, 지도자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법부가 심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 경우는 정치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 당연하나 그러나 어떤 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법에 따라 준수를 해야 되지만은 미치는 파장, 정치적 영향 등이 악영향 또는 파급 효과가 크게 우려될 경우에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전적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정치 집단이고 알겠습니다.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잠깐만요. 것이거든요. 자,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여기서 그냥 딱 정리하고 제가 더 짚어야 될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사퇴 논란은 이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죠. 지금 뭐 신사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막 나왔습니다. 그 부분 이 김무성 대표가 오늘 뭐 이 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 자제에
지시도 내렸어요. 그거 잠깐 좀 직접 확인 좀 하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그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 대표의 어제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수천 명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가만 앉아 있다가 오는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박지원 의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다음은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이다. 김무성일 것이다. 김무성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 그 경험이 많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아마 그 당을 우선 걱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처신을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게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의원총회고 그걸 이끌어가는 게 당대표인데 뭐 언론에 이게 출연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느 의원님이 정해져 주셨는데 이게 무슨 언론까지 나가는 걸 통제하는 그런 모습은 뭐 요즘 정당으로서는 좀 꼴불견이죠. 그래서 좀 그 김무성 대표께서도 알겠습니다. 좀 등치답게 대통령하고 좀 맞서 두고 그렇게 좀 통 크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야 될 자리에 펑크를 대신 때우러 나오셨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예. 요즘 새정치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승민 대표를 많이 옹호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예. 또 박지원 의원께서는 유승민 다음 김무성이다라는 게 이게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말리는 시누이 같은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의 저러한 부분은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당내 불화나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선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일파만파가 된다면 역시 대통령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계속 해나가려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두 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오죽하면 언론 인터뷰 자제해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겠나 싶긴 하지만 이게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네. 예, 다시 새누리당 의원들 이 언론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거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야당 제가 못 의원만 나오는 나와서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